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멍 잔마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챕터 2-3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장 빈도가 높고 잘 알아둬야 되는 문법 중에 하나인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은 아무래도 조건문하고 반복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때, 컴퓨터가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을 보이는 것은요, 정확한 기준이 있을 때 실수 없이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거, 기준만 명확하다면, 그리고 아무리 여러 번 단순 반복 작업을 시켜도 질리지 않고 정확하게 주어진 동작을 수행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어떤 조건문과 반복문을 만들어주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좀 잡혀야 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샘플 파일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해볼게요. 파일에 뉴 파일 한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파일 하나 새로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조건문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은요, if, else 문입니다. 그래서 if,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콜론을 찍고요. 그 다음에 탭을 띄운 다음에 거기에 어떤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어, 요것을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에 if와 똑같은 위치에다가 else를 넣고 난 다음에, 이때 다 else의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따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앞서서 만들었던 if의 조건을 벗어났을 때, 그때 바로 요 아래에 있는 동작이 실행되기 때문에요. else 문은 여기에 대한 else에 대한 실행문,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조건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else에서 다시 그 다음 다른 조건을 한번 더 따지게 될 때는요, elif라고 해서 elif 한 다음에 다시 다른 조건을 놓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한 조건문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을 순차적으로 따지는 형태,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마저도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마지막으로 else를 한 다음에 이때의 실행문을 넣으면 된다라는 거, 이런 조건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else에 대한 조건이 없다, if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뒤에 else 구문을 완전히 빼고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if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 실행하는 명령어에 대한 내용은요, 전부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 범위에 대해서만 이 명령을 쭉 실행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문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법적인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a라는 변수에 값 9라는 값을 먼저 넣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그 다음 조건을 넣을 때는 같은 값이다라는 의미를 할 때는 이퀄을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이퀄 두 개를 넣어야 됩니다. 부등호의 경우에는 부등호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이퀄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따질 때만큼은 이퀄 부호를 두 번씩 반복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게 되면은 그때는 짝수라고 이렇게 인쇄를 해라,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값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조건에서는 홀수다라고 인쇄를 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값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실행을 하면요, 지금 현재 a가 9가 들어가기 때문에 홀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dd라고 이렇게 홀수 값으로 인식을 해준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비교 연산자, 요거 한번 좀 잘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 연산자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약간 크기 차이가 있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a라는 값은 2를 넣고요, b라는 값은 3이라는 값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가 b보다 클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에서는 if 이 조건이 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if의 조건이 거짓입니다.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조건문에서 따진 거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따졌는데 a가 2고 b가 3이면은 두 번째 값으로 가서 if의 조건이 거짓입니다라고 인쇄되는 게 정상일 거예요. 이거 컨트롤 엔터에서 한번 결과를 보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등호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부등호 기호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같다의 경우에 이퀄을 하나만 넣게 되면 이때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퀄 두 개를 넣거나 다른 부호를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다라는 것을 볼 때는 이퀄이 두 번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A2, B3은 값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이다라는 거,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같지 않다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느낌표 이퀄을 해주면 요거는 A하고 B가 같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때는
참이라는 값이 나와야 될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보면은 이 결과 값은 참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에 사용하는 조건문으로 느낌표 equal은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등호에 equal이 붙었을 때 부등호를 먼저 쓰고 equal을 쓰게 되면요. A가 이와 같이 A 쪽이 크다라는 부등호를 넣게 되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 거짓으로 나오겠죠? 거짓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만약에 A하고 B가 같은 값을 넣게 되면요. 그때는 참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등호 반대 방향 또한 부등호를 먼저 넣고 그 다음 equal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요거에 대한 조건을 바로 조건문으로 바로 따져본다라는 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조금 복잡한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서 A가 짝수이다 라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A가 4일 경우에 그러면은 A가 B보다 크면서 그러면서 A를 2로 나눈 값이 0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면은 값을 참이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AND라고 중간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 AND의 의미는요 요 AND의 왼쪽에 있는 조건과 오른쪽에 있는 조건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만 이 첫 번째 구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else 조건으로 빠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A가 4가 되고 B가 3이 될 경우에는 A는 B보다 크면서 동시에 A는 짝수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참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보면요. 역시 조건이 참이다라는 값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A가 만약에 4가 아니라 5의 값을 넣게 되면은 이때는 A가 B보다 큰 것은 맞지만 짝수라는 조건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 조건이 아니라 두 번째 조건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거짓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ND 말고 그 다음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게 AND를 OR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OR로 바꾸게 되면은 이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만 맞으면은 그러면은 다 참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ND로 연결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5와 3을 넣으면 얘는 거짓입니다 라고 떴지만요. 지금 OR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조건인 짝수라는 조건은 만족하지 않지만 앞에 있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값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참입니다 라고 인식이 될 거예요. 실행을 해볼게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조건이 3이다 라는 이런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 OR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not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not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보셨던 느낌표와 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뒤에 있는 이 조건이 참이 아니다. 그럴 때는 요거는 참이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구문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즉 지금 5가 들어갔을 때는 5가 홀수기 때문에 요거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요게 거짓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거짓인 것이 참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다 라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걸었던 조건이 참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요거 실행해 보면요 역시 참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를 다시 이번에 6으로 바꿔서 보면요 이때는 짝수기 때문에 이건 짝수가 아니어야지만 첫 번째 조건이 참으로 나오는데 짝수이기 때문에 if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그 다음 조건인 else 조건에 대한 답으로 거짓입니다 라고 값을 돌려주는 것 이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부등호나 equal 그리고 느낌표 equal과 같은 형태로 해서 어떤 조건을 따지는 구문이 있었고요. 그 조건이 두 개 이상의 조건이 조합이 될 때는 AND 또는 OR 이라는 값 그런 값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A라는 값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A가 1, 2, 3, 4, 5라는 값을 넣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B에 3이 있을 때 그때 만약에 B라는 값이 A라고 정해준 요 범위에 어떤 값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게 in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B 값이 A 값에 있으면 그러니까 B3이라는 값이 A로 정의한 요 1에서 5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요 값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때는 참이다라는 것이 요 in이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3은 A의 값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구문인 참입니다라는 값을 인쇄를 해줄 겁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보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입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정을 하려면요. in 앞에 not을 붙여주면은 B가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지 참임 조건을 if의 만족하는 조건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거짓이다라고 인쇄가 될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if의 조건이 거짓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조건을 따지는 조건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반복문인데요. 반복문은 for 반복 횟수에 대한 조건을 넣고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을 실행 문장을 띄워주는 것. 요것이 이제 for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for문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콜론이 찍힌다는 거. 요거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1부터 10까지의 값을 다 더한 값을 구한다라고 할 때요. y는 예를 들어서 1, 2, 3, 4, 5, 10까지 이렇게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정답인 answer 값은 초기 값을 0으로 넣었을 때, 그러면 for x in y라고 하면요. 그러면 요게 in y라는 게 y에 있는 값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x에서 첫 번째 값부터 집어넣으면서 이 아래에 있는 실행 문장을 반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요 반복하라는 문장에다가는 answer의 값은 x 값을 answer에다가 계속 더하는 형태로 구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 결과 값을 더하게 될 거고요. 그 결과 값으로 값을 인쇄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요 내용,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 테스트 코드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요. 1부터 10까지의 값을 반복 계산을 통해서 더한 값을 결과 값으로 인쇄를 하게 될 겁니다. 볼게요. 55라고 바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for 반복문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x in y라고 하는 거는 y라는 값에 어떤 리스트 값이 들어가고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항목을 하나씩 뽑아와서 요 x라는 값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항목의 개수만큼 반복하는 로직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거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값을 만들기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요거 y 값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 두지 말고요. y 값 없이 x를 넣는데 range 10이라고 하면요. 10개의 범위에 대한 값을 더해라 라고 되는데, 이 range 값을 쓸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10개의 값을 넣으라고 하면요. 0, 1, 2, 3, 4, 5, 6, 7, 8, 9까지의 값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더한 값을 요 값으로 answer로 되돌려 주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55가 아닌 45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1부터 10까지의 값을 정하려고 하면요. 요 레인지에 시작하는 값은 1을 넣고 끝나는 값은 우리가 원하는 값보다 하나 더 큰 값을 넣어줘야지 그 바로 앞에까지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1부터 10일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지 1부터 10까지의 값을 더해준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 실행 결과가 바로 55 이렇게 값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반복문을 쓸 때는요, for문도 사용이 가능하지만요, while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while문에서는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이 반복문을 실행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while 어떤 true 조건이 될 때까지 실행 코드를 만들어라 라고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while문 같은 경우는 잘못 만들게 되면은 무한대로 계속 계산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항상 이게 중간에 멈춰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좀 염두에 잘 두고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앞서서 만들었던 1부터 10까지의 값을 더하는 이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ans 값은 0으로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x 값을 1로 한번 두겠습니다. 그리고 while 조건에서는 x 값이 11보다 작을 때까지만 실행을 하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는 x에다가 자기 플러스 1을 반드시 넣어주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answer 값은 x 값을 계속 answer에다 더한 값을 넣어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x 값을 print ans 값을 해서 결론 값을 뽑아내는 이런 로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실제 55라는 값이 바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반복문도 사실 앞에서 만들었던 반복문과 사실 동일한 로직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실행이 될 거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코드를 만들 때 생각보다 많은 코드를 제가 직접 치지 않고 갑자기 중간에 코드가 툭툭 튀어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탭키를 누르면은 그 제한된 코드가 바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은 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 GitHub 코파일럿이 깔려있기 때문에 너 만들려고 하는 코드가 이거지? 하고 계속 추천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코드를 짜는 시간 자체가 단축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2-3의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는 어떤 로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개념을 항상 꼭 잡고 가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조건문과 반복문을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코드의 기초적인 지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